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발견했던 일기장 말미에 적어주는 선생님의 짧은 답글. 아이는 그 작은 관심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나는 선생님의 글에 힌트를 얻어 아이가 일기를 쓰기 싫어하는 날이면 일기장에 대신 편지를 써주기로 했다. 처음에는 첫마디 쓰기가 어려웠지만 조금씩 열리는 딸아이의 마음에 편지 가득 내 미안함과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딸과의 거리. 그 거리를 줄이기 위해 나는 다시 공부를 시작. 지난해 방통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상담교사 자격증을 땄다. 예쁘게 재봤네. 제가 재봤어요. 와, 시험은 어떻게 했어? 좀 잘했어요. 상담 공부를 시작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대화로 발전하게 되었다. 직업에 대한 목표가 딱 정확하게 있어서 마음을 열어놓는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이 바로 나와 내 딸, 그리고 아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임을 나는 알게 됐다. 일단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하시고요. 책임감 진짜 캐디고요. 그리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요. 말하는 게 그런 게 본받고 싶어요. 저. 요즘 큰딸 제니의 가장 큰 행복은 한 달에 한 번 찾는 이곳에 있다. 내가 상담 봉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아이는 스스로 친구들을 모아 치매 노인을 돕는 일을 자청했다. 자신이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과 웃음을 주고 싶다는 딸아이의 마음에 요새 나는 너무나 행복할 뿐이다. 엄마가 그렇게 하시고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짜증 잘 내는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다니는. 그리고 제가 베품으로써 좀 더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내가 딸에게 그렇게 어렵게 전했던 사랑. 오늘도 아이는 그 사랑을 스펀지처럼 쑥쑥 빨아들여 아름다운 선율로 할머니, 할아버지께 펼쳐놓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편지를 쓴다. 진이야, 사랑해. 예. 네. 자녀들하고 대화가 힘들다 이런 부모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신동아 아나운서는 힘들지 않으세요? 전 뭐 아예 대화가 없기 때문에. 신달자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어머니는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공부를 다시 하고 그리고 아이를 봉사 현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어머니의 욕심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뭔가 마음이 피우는 구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사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믿음도 있고 자기 몫이 이 세상에 있다 이걸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게 어머니가 먼저 바뀌면 자녀도 따라오면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께서 그 일기장에다가 그 편지를 쓰신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첫 번째 편지를 받은 딸아이의 반응이 참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요, 애가 사실은 일기를 너무 싫어했었거든요, 그때. 일기 좋아하는 학생이 잘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숙제를 좀 대신해주는 의미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내가 제 좋아하는 걸 뭔가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다른 거는 해줘도 너무 고마워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일기 쓰는 숙제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가 대신해주겠다 이러니까. 엄마가 일기를 써.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첫째는 일기 써주니까 이제 숙제를 대신해주니까 너무 기뻐하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사실 아이하고 그때 좀 갈등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진이야 이 글이 6자 쓰는 데가 한 30, 너무 그 마음 없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힘든다는 게 정말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단어를 30분을 써놓으면 내용 쓸 게 없는 거예요. 진심 어린 말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 시사로 막 일기를 썼어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제 아이와 마음을 여는 관계로, 내용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자랑스러운 딸 진희 양 지금 나와 있죠? 어디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좀 안녕하세요. 가까이 대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자신의 얼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지금 어머니 나름대로 처음 시작할 때 그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진희 양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이제 상담교사 자격증도 따셨고 이제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는데 진희 양이 보시기에 어떤 점이 제일 좋았습니까? 어머님의 변화를 통해서? 일단요, 저희 나이 때는요, 부모님과 이런 대화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상담을 배우시고 나서요, 저를 더 많이 이해해 주시니까요, 대화가 많이 통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처음에는 숙제 대신해줘서 좋았던 겁니까? 네. 얘기가 얼마나 쓰였을까. 근데 어머님도 사실 그 일기를 쓰시기 시작하면서 이 딸아이와 가장 좋아진 점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된 점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이와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인간, 사람 가족 관계라는 게 한 관계가 막히면 온 가족 전체가 힘들어져요. 근데 아이와 관계가 서서히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가족 전체로 그게 좀 화기애애하게 좀 분위기가, 가족 전체 분위기가 좋아졌죠. 예, 그러시군요. 아이들 표정도 밝아졌죠? 네, 그럴 겁니다. 이렇게 좀 자녀와 좀 대화할 때 좀 벽이 있는 부모님들 어떻게 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의 벽을 허물려면은 아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해하다를 갖다가 understand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understand라는 것은 그 아이의 밑에 서라는 얘기인데 아이의 밑에 서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밑에 서면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네. 되게 대화하라고 그러면 부모가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습관부터 들인다면 적극적으로 대화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예. 안 될 때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보통은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으면은 부모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SOS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좀 체크를 해도,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속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05 EBS MBC 공동 캠페인 교육의 미래다 특별 생방송으로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육을 찾습니다.